이제 과목별 조정 2 해서 덧대비 조정하겠습니다. 덧대비 조정. 덧대비는 업무와 관련해서 특정인에게 지급한 금액이나 물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업무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 두 번째 특정인에게 지출했다는 거. 이제 특징이라는 건데, 기부금이랑 강도선전비와 구별이 돼야 됩니다.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거라는 거가 특징이고, 강도선전비는 불특정 다수한테 이제 지출됐다는 게 젖대비와 차이입니다. 젖대비는 업무와 관련이 됐고, 특정인에게 지급됐다는 거죠. 업무와 관련 없을 때는 기부금. 그다음에 특정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그러면 강도선전비로 이렇게 이제 본다는 게 이제 특징이니까, 자, 구별하시고, 이제 젖대비 조정을 가는데, 젖대비는 블록이 통해서 젖대비 계정뿐만 아니라 젖대비 성격의 강도선전비, 젖대비 성격의 건설용 자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불러와서 다 기재될 겁니다. 이렇게 불러오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계정 금액에서 실제 회계 처리한 금액이 이제 따라올 거고, 다음에 이제 젖대비 해당 금액에서 계산할 건데, 젖대비 해당 금액에는 무역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서 국외지역과 국외지역 현금 젖대비 포함해서 이제 그 금액이 이제 나타날 거고, 다음에 신용카드 미사용액에서 그 밑에 안에 신용카드 등을 미사용한 내역으로 해서 첫 번째 1만원 초과, 1만원 이하 현물 젖대비 등을 이제 기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1만원 초과해서 경조금은 20만원 초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우리가 부가세를 포함한 건당 젖대비가 만원을 초과합니다. 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하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적격증빙은 세금계약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그 다음에 농업인으로부터 직접 농축신사물을 매입하고 송금영수증을 이제 제출했을 때는 그게 이제 적격증빙을 받는데, 물론 이제 마지막 거는 이제 개인은 2012년도부터 인정되니까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반드시 적격증빙을 사용해야 되는데, 법인과 하나 차이가 있죠. 또 법인에 있어서 적격증빙 중 신용카드는 법인카드만 이제 인정됐었는데, 개인에 있어서 신용카드는 대표자 카드뿐만 아니라 인증금 카드도 인정되니까 이게 이제 잘 기재되도록 해주셔야 돼요. 인증금 카드까지도 인정된다는 거. 그 다음에 1만원 이하나 20만원 이하 경조금은 당연히 사용대상은 다니까 그러니까 분리지 하시고, 그 다음에 현물젖대비와 그 다음에 국외지역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데,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미개국 나라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것도 분리해야 됩니다. 현물젖대비 있죠, 우리 자사 제품 상품으로 현대거래처한테 이제 접대됐을 때 그런 현물젖대비 이렇게 나가는데, 부가세 매입세 공제 불공제도 받았고, 여기서 부가세를 포함한 그 금액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현물젖대비 젖대비 10인데 한번 기재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13번으로 가는데, 13번 나는 두 가지 경우가 합쳐진 겁니다. 첫 번째,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젖대비를 이제 젖대비로 이렇게 기재하고, 친구가 왔는데 친구한테 술 사주고 젖대비 이렇게 쓰면 당연히 업무와 관련 없죠. 이런 것들을 13번 안에 기재합니다. 사적 경비라고 했죠. 두 번째 증빙을 아예 사용 안 했을 때도 13번 안에 기재합니다. 증빙을 아예 사용 안 했을 때는 옛날에 기밀비에서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다 직부인합니다. 한도 계산도 않고 바로 직부인하는 거죠. 1만원 초과했는데 신용카드 사용 안 했다? 그럼 직부인하고, 그 다음 13번 난도 바로 직부인합니다. 이렇게 이제 조정한 다음에 조정 계산 젖대비를 해당 금액을 15번을 들고 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한번 한도 초과액을 계산하게 되죠. 2번 이 기준수익금액에서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19번 총수익금액은 조정수익금액 명세상 수익금액이 이제 와준다는 게 특징이죠. 기업을 인수한 매출액을 매출액으로 이제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매출 누락 등을 감안한 조정 수익금액이 아무래도 기업의 인당 매출액으로 이제 받치는 거예요.
물론 아니다 그러면 수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 채권은 특수관계자 수익금액은 빌리기이기 때문에 별도 부분기재 하셔서 적용률의 20%만 한도 계산에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3번 저대비 한도 초과액 조정을 합니다. 저대비 한도 초과액 조정으로 가서 첫 번째 기준금액 한도를 보는데, 4번 기준금액 한도를 보는데, 자, 1200, 1800에서 나왔죠? 중소기업일 때는 18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이제 월수 이렇게 해서 나와있고, 그래서 이제 시군의 월수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이 기준금액은 사람당 1200, 1800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같이 운영한다면 이 기준금액, 이 금액을 사람당 1200, 1800이니까 사업장별로 한분을 해서 한도 계산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수익금액 기준으로 한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월수 나오는데, 당연히 개업을 했거나 폐업을 했을 때는 그 월할로 해서 기준금액을 얻도록 하고 있어요. 폐업과 그다음에 기업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 가장 큰 월수에서 이제 하는데, 월수는 폐업 일자를 자동으로 이제 체크해서 표시하니까 회계능도를 수정할 이유가 없어요. 폐업 일자를 정확히 기재하시면 여기에 나온 월수 자동으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준금액 한도를 이제 배분했고, 두 번째는 수익금액 기준에 의한 한도를 이제 계산합니다. 수익금액 기준 한도는 100억까지는 만분의 20, 100억에서 500억까지는 만분의 10, 그 초과는 만분의 3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율이 다르니까 사업장 여러개일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개일 때는 세법이 이 적용률을 선택해서 사용자가 선택해서 이제 쓸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이거를 이제 잘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유용하게 이제 한도 조정을 하는 거죠. 적대비 금액이 많은 사업장에 적용률 높은 율을 이제 쓰면 아무래도 한도액이 높아지니까 한도 조금 적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적대비 금액이 적을 때는 낮은 율을 써서 한도 계산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율이 여러 사업장에 이제 배분되다 보니까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한도 초과가 발생하는 사업장과 한도 미달이 발생하는 사업장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법은 이거를 이제 통상하지 말래요. 한도 초과 100만원, 한도 미달 30만원 발생했으면 순수한 한도 초과는 7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100만원 전체 부인하고 한도 미달 30만원은 소멸시키고, 이렇게 이제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통산하지 않도록 하고, 지금은 부분격리 의무가 이제 폐지됐기 때문에 대신대로 부분격리 즉 사업장별로 기재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제 통산 규정이 이제 있으니까 부분 기재 안 하는 게 여기서는 낫겠어요. 여기까지 이제 한두 조각이 나오면 한두 조각을 부인해서 수정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넘어가도록 합니다. 복수사업장이 재개사인데 아까 말했다시피 사업장 여러 개 있을 때는 조정 수익 금액으로 각 사업장별로 기준금액을 한분한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내 사업장과 타 사업장의 매출액을 이제 기재한 다음에 내 사업장의 기준금액을 이제 배분 받아야 되니까 타 사업장의 그 수익금액을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알아서 조정을 해주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거는 추계인, 즉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는 수익금액을 이제 없는 걸로 보니까 그것도 유의하시고요. 자, 이제 저대 규정 마치고 이제 선급비용 조정명세서 잠깐 보겠습니다. 선급비용 조정명세서, 선급비용 조정명세서는 이제 다른 게 없는데 이제 불러오기가 이제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되는데, 불러오기는 자동으로 이제 회계 처리한 계산 과목을 불러다가 조정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보험료, 다음에 이자 비용, 인차료를 불러와서 이제 하거나, 기중에 회계 처리를 선급비용으로 전체했다 그러면 선급비용을 불러와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코드 부분은 좌측에 계정 부분에 표시할 명칭입니다. 명칭을 이제 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간계산 원칙은 이 선급비용 계산할 때 이제 일할 계산할 건데 초율과 말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요겁니다. 고음문은 이제 출입 살입과 말 살입을 다 하는 건데, 그게, 즉, 고음문가 하는 거는 출입 살입, 말을 살입 한다. 그래서 한편 살입 할 거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고음문은 양편 살입, 즉, 출입과 말을 다 살입한다는 거. 그 다음에 금액반응이 나오는데, 금액반응은, 지급액란에 금액을 뿌릴 건지, 상급비용란에 금액을 뿌릴 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지급액란이 될 거고, 기간 계산, 대상 기간을 넣으면 이제 상급비용 자동 계산되는 거니까, 자동 배팅된으로 지급액란으로 이제 금액을 가도록, 금액을 불러온 금액이 가도록 이제 2번 이거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반응은 지급액란을 가르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제 시작과 종료를 넣으시면 성비용을 자동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온 금액 조정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성비용 조정 간단하니까 간단히 보고 다음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지급이자 조정으로 갈까요?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로 갑니다.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는 이제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는 먼저 첫 번째 이제 해야 될 일이 채권자 불명 이자를 이제 부인합니다. 두 번째, 건설자금이자 두 번째 부인하고, 세 번째, 초반 지분 계산해서 초반 지분 이자 부인하고, 업무가 자산이자 부인하는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지급이자가 이중으로 이제 분립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순서를 지켜서 해주셔야 된다는 것도 이제 아주 이제 중요한 점이죠. 법인에서는 비신명 채권이자라는 게 있었는데, 개인은 채권을 발행할 수 없으니까 비신명 채권이자가 없다는 것도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선부인 원칙을 알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자부터 적고 시작합니다. 자, 1번 지급이자 및 차입금적 수 계산에서 이자율을 적는데, 이자율은 반드시 높은 이자율부터 적게 되어 있다. 높은 이자율부터 적게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자율을 높은 이자율부터 적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적었을 때는 정렬 눌러서 높은 이자율 정도 이제 제대로 정렬이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를 넣으면 적수는 자동으로 계산되고, 그 다음에 선 부인될 것들을 미리 적습니다. 채권자 불명 이자, 건설자금이자, 초반 지분이자, 이렇게 먼저 이제 이것들을 넣으시면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이제 부인되고, 나머지 금액만 여기 지급자 총액으로 넘어가요. 여기서 선부인된 것들을 안 빼면 안 빼진 금액으로 올라가서 또 이 금액이 업무가 아니라 초과인 지분 계산할 때 또 부인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 불명, 건설자금이자, 초과인 지분을 먼저 뺀 다음에 나머지 금액만 또 이제 업무무관으로 부인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거. 그리고 여기 부인될 때 이자율이 높은 이자율부터 먼저 부인한다. 이제 특징이죠. 높은 이자율부터 기재하고, 높은 이자율부터 이제 부인하고, 안에 순서도 채권자 불명, 건설자금, 초반 지분, 공간, 이런 순서로 부인한다. 이 특징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면, 이렇게 해서 나오면, 이제 지급이자 조정 2로 가서, 2로 가서, 이제, 초반 지분 적수와 그다음에 업무와 관련하는 자산 적수로 계산합니다. 선부인되는 것들을 다 부인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초반 지분을 먼저 부인하고 업무와 관련 있는 자산 적수를 계산한 다음에 그에 대한 지급이자를 부인하겠죠. 그래서 이제 초반 지분 적수를 먼저 계산하는데, 초반 지분 적수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건데, 이 부채 뺀 금액이, 자산에서 부채 뺀 금액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초반 지분 이렇게 나옵니다. 즉 부채가 자산보다 많았을 때, 이걸 초반 지분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부채에서 자산 뺐을 때 그 금액이 이제 플러스면 이제 초반 지분이가 계산이 되지만, 이 금액이 마이너스일 때는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 즉 자산이 더 크다는 소리니까 그 지분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 지금자 결산을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사무용 자산 명세 불러올 때, 사업과 관련 있으면 다 불러오는데, 현금, 예금, 적금 다 사업과 관련 있으면 다 불러옵니다. 불러오는데, 중요한 거는 사업과 관련 있을 때만 불러온다는 게 특징이죠. 사업과 관련 없는
미수금이라든지 대여금, 아까 우리 대중신당 할 때 봤죠? 그 다음에 영업자금으로 활용될 수 없는 뭐 정기적금이라든지 예금, 뭐 공사 진행률에 의한 미수금, 공사 미수금이 들어간 거, 그 다음에 가주금 중에 뭐 관련 없는 점, 그 다음에 자산 평가 차이, 자산 임의 평가 차이,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업무와 관련 없기 때문에 불러오면 안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불러와지면 이제 자산이 커지니까 나중에 이제 불이익당할 수 있어요. 물론 자산은 크게 하는 게 좋지만 불러오지 말아야 될 것들을 또 불러와서 자산을 크게 해버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꼭 주의해서 조정을 해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토지 건물 불러올 때 이제 주의해야 되는데, 토지나 건물 등을 불러올 때는 반드시 실제 취득가액으로 불러온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실제 취득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가 두 번째 불러올 수 있는 대상금액이 되고, 그 다음에 건물 등 단가상각자산을 불러올 때도 주의해야 되는데, 단가나 무계획을 뺀 장부가액으로 불러와 표시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하나씩 검토하면서 기능금을 넣으면 자동으로 불러요. 이공이 있으면 자동으로 건물을 무계획을 뺀 금액을 해서 딱 들어오고, 206 하면 취득가액에서 무계획 뺀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그것도 이제 월별로 이렇게 일수 계산하는 거 주의하시고, 월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제 유의할 걸 이제 말씀드리는데, 업무와 관련해서 부득이하게 이제 취득한 자산이 있다 그러면, 취득할 때 발생한, 부득이한 유가증권, 즉, 건설조합 공제증권이라든지, 국공제 등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거니까, 그 유가증권도 들어와서 표시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것들은 잘 찾아서 넣어주셔야 돼요. 자산이 크면 좋다고 했어요. 그 다음 이제 부채 명세인데, 부채도 똑같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것만 불러오고, 관련 없거나 아니면 선부인된 것들은 다 주의하고 불러오시라는 거. 그래서 이제 불러오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한번 보겠는데, 첫 번째가 이제 충당금입니다. 충당금은 대손 충당금하고 퇴직급여 충당금이 이제 대표인 건데, 둘 불러오면 안 되는 거죠. 비용 처리된 충당금, 준비금 불러오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준비금, 아까 준비금이라 했는데, 준비금도 두 가지인데, 영국 인력개발 준비금, 문화사업 준비금을 결산조정하기 위해서 이제 부채로 계산했는데, 그것도 이제 불러오면 안 되겠어요. 세 번째 또 불러오면 안 되는 게, 우리 채권자 불운영 관련해서 부인한 이자에 대한 차입금, 이것도 이제 이미 한번 부인됐기 때문에 불러오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불러오면 안 되는 게 이제, 건설자금이자로 부인된 차입금으로 불러오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불러오지 말아야 될 거, 충당금, 준비금, 차입금에서 두 가지씩 다 봤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안 불러오는 게 좋겠죠. 차입금은 작은 게 좋아요. 자산은 큰 게 좋고. 그래서 부채에서 자산 뺀 게 플러스다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일 때는 주관책임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자산이 더 크다 그러면 주관책임 발생 안 할 거고, 그때는 계산 안 하게 되겠죠. 자산 그럴 때는 계산 안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업무와 관련 있는 자산이 적은데, 토지 건물이 업무와 관련했을 때는 뭐 토지 건물로 해결했으니까 뭐 그러면 사업용 자산으로 갔지만, 업무와 관련했다고 해서 투자 부동산을 이렇게 해결 처리하는 거는 당연히 이쪽으로 불러야 돼. 제조비 뭐 선박을 내리겠다든지 정도도 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업무와 관련있는 자산에서 이제 또 그다음에 이거를 구입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쓸데없는 자산 구입하는데 이자 비용을 병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로 이게 이제 나온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산 여기서 이제 지급자 조정에서 부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조정을 했으면 지급자 조정이 이제 다 끝난 거고, 지급이자 조정까지 하면 이제 소득세 조정 합격표가 이제 작성될 수 있는데, 완성될 수 있는데, 다른 조정 메뉴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그런 것들은 이제 고민과 차이가 없고, 그러니까 해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소득세 조정 합격표까지 왔는데, 앞에서 조정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 이제 취합이 됩니다. 취합이 되고 이제 조정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법인과 차이는 소득소득입니다. 소득소득. 법인은 유부 발생, 유부 감소해서 돼 있었는데, 개인은 유부 발생이 유부
유보 감소가 추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은 주주가 없으니까 배당이 높겠고, 그 다음에 대표자가 마음대로 갖다 쓴 돈, 묵해서 인출하는 또 들어가 있다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 다음에 유보하고 취인을 유보소득 조정명세서로 해서 이제 끌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주의할 거는 대변 유보 이 금액은 유보소득 조정명세서에 가입명세 금액으로 이제 조정된다는 것도 기재된다는 것도 특징이죠. 그래서 유보소득 조정명세서 한번 볼까요? 유보소득 조정명세서라서 아까 불러온 금액에서 이제 하면 여기에 이제 다 들어왔을 거예요. 유보하고 취인으로 기재된 거는 여기에 다 취합이 될 거고, 이렇게 못할까봐 그런데 여러분 법이 됐으니까 우리 그 자본가처님 을표 다 봤죠? 을표에 하는 거랑 유보소득 조정명세서랑 동일합니다. 동일한 위치로 되는 거니까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어요. 하고 넘어갑니다. 그 나머지 이제 조정계산서, 신고서 이런 부분이랑 다 메뉴는 다음 파트에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